심플리 매니악 6075는 24세 사만다 울포드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었다. 그녀는 텍사스 몬티첼로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 어니스트리 이바라, 일명 어니와 5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보통 자신의 일상이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올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2008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서 시작된다. 당시 그녀는 쌍둥이 자식을 둔 싱글맘이 되었고 연애 관계도 없었다. 그때 지역 타투이스트 가게에서 어니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바로 관계를 시작해 가정을 꾸렸다. 사만다는 영상에서 어니를 처음 만난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들은 함께 또 한 쌍의 쌍둥이를 포함한 3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5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었지만 어니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겉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완벽한 가정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만대에게는 평생 주부로 사는 대신 언젠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녀는 연기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 중 하나라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점에서 연기의 열정과 흥미를 드러냈다. 그래서 2010년 10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 업로드를 시작했다. 초반에는 조회수가 100을 넘기기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 영상을 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열정은 집착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가족보다 영상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고 이미 지쳐있던 어니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겼다. 2014년 무렵부터는 영상 속에서 어니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4년 3월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영상을 올린 뒤 사만다는 갑자기 인터넷에서 자취를 감췄다. 유튜브에 흥미를 잃었는지 아니면 가족에 집중하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20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텍사스 경찰이 사만다의 이모에게서 전화를 받으면서였다. Coast County 911, what's your emergency? I have a home invasion. My niece is tied up. I am at the verge of untying my niece at this particular moment. Okay, she's tied up She is tied up and gagged. and gagged. Is that what you Yes, said? ma'am. Is there anybody else there? Where are the kids? We have 5 small infants asleep. 그녀는 조카가 묶여 있다. 지금 풀어주려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만다는 이미 이모에 의해 풀려 있었고 5 아이들은 다행히 무사했다. 사만다의 설명에 따르면 갑자기 3명의 복면 괴한이 한밤중 침입해 부부를 공격하고 사만다를 방 안에 묶어놓은 채 어니를 납치해 간 것이었다. 이상한 점은 괴한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고 어니만 데려갔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니는 위험한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경찰은 우선 어니를 구출하는 데 집중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만다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처음에는 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던 그녀가 갑자기 존 레벨이라는 이름을 말했다. 사실 이는 가명으로 본명은 조너선 샌포드였다. 경찰은 조너선과 공범 2명, 호세폰, 옥타비우스 라임스를 체포했다. 놀랍게도 조너선은 저항조차 하지 않고 어니 납치를 자백했으며 이미 어니가 살해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니를 외진 숲으로 끌고 가 머리에 총을 쏴서 살해했다고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왜 3명의 남성이 알지도 못하는 어니를 납치해 죽였을까? 놀랍게도 모든 의문은 사만다를 가리켰다. 그녀는 개입을 부인했지만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었다. 과연 스스로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지, 왜 이웃 누구도 침입 소음을 듣지 못했는지, 평소 따로 재우던 아이들이 왜 그날만 한 방에 있었는지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결국 경찰은 사만다가 범인들과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경찰이 어니를 찾기 위해 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고 있던 시각, 사만다가 옥타비우스에게 보낸 메시지가 발견된 것이다. 내용은 폰 꺼, 끄고 버려, 움직여 였다. 이로써 그녀의 공모 사실은 확정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며 진실도 드러났다. 사만다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집착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녀는 친구의 남자친구와 함께 어니를 없애기로 계획했다.
처음에는 그의 차에 마약을 숨겨 체포되게 만들려 했지만 놀랍게도 결국 살해가 더 쉽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선 사만다가 이 사건을 통해 어그로를 끌어 유튜브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사만다는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징역 149년을 선고받았고 5 아이들은 부모를 모두 잃은 채 고아가 되었다. 수자니트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분자생물학 교수로 일하던 59세의 미국 과학자였다. 이 연구소에서 그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적 발전에 대해 학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2019년 7월 그녀는 학회를 위해 아름다운 그리스의 크레타 섬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 때문에 결국 잡히게 되었다. 사건은 7월 2일에 발생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자는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행사장 로비에 공용 피아노를 연주한 뒤 인사를 하고 호텔로 향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수잔이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오후 6시에 예정된 2번째 회의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에 매우 성실했던 수잔이 갑자기 행사를 건너뛰는 것은 전혀 그녀답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24시간 이상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자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다. 결국 7월 3일 동료들은 경찰에 연락해 그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무런 소식도 없던 이유가 그녀가 단순히 아팠기 때문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경찰이 호텔 방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경찰은 호텔 측에서 여분의 열쇠를 받아 들어갔고 방은 완전히 비어있고 흐트러진 흔적조차 없었다. 그녀의 소지품도 모두 그대로였으며 유일하게 없어진 것은 운동화와 운동복 한 벌뿐이었다.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곧바로 이 의미를 알아차렸다. 학문적 역량과 피아노 실력 외에도 수자는 근본적으로 운동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녀는 태권도 공인 2단이었고 나이를 무색하게 매일 달리기를 즐겼다. 이 점이 수사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즉 7월 2일 호텔로 돌아온 직후 조깅을 나갔고 그 이후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날 오후 날씨는 무척 더웠다. 더위로 쓰러졌거나 비슷한 무언가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를 종합한 크레타 경찰은 호텔 주변과 인기 있는 달리기 코스를 중심으로 수색 구조대를 투입했다. 가족들 또한 크레타로 와서 수잔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50,000의 보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수잔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중 5일 후인 7월 8일 2명의 젊은 남성이 크레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버려진 나치 벙커 중 하나를 탐험하다가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다. 약 200m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바닥을 덮고 있는 삼배 조각을 보았다. 한쪽을 들어올려 그 아래를 확인한 순간 크레타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범죄의 현장을 마주했다. 그 삼배 아래에는 피투성이가 된 수자니튼의 시신이 있었다. 이후 부검 결과 그녀는 여러 개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골절이 있었으며 귀 하나가 잘려나간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일리는 전혀 없었다. 수사관들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고 곧바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벙커 입구까지 이어진 자동차 바퀴 자국이었다. 이 흔적을 분석한 경찰은 수잔의 시신을 옮긴 차량을 찾아냈고 그 차는 현지의 27세 양치기 야니스 페리스크라키스 소유였다. 그러나 신문에서 야니스는 모른 척하며 그날 그 지역을 지나다닌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 벙커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거짓말했는데 이 거짓말이 결국 그의 체포로 이어졌다. 사실 야니스는 유명한 유튜버가 되기를 꿈꿨다. 그는 2012년에 자기 이름으로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채널에 가보면 고대 중국 무술과 명상법인 기공을 시연하는 영상 3개만 남아있다. 수잔의 시신이 발견되기 며칠 전 야니스가 다른 모든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이 이 삭제된 영상들을 복원했을 때 이유가 분명해졌다.
대부분의 영상이 버려진 제2차 세계대전 벙커 탐험을 다룬 것이었고 그 중에는 수잔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벙커도 있었다. 이 모순적인 증거는 7월 15일 그의 공식 체포로 이어졌으며 경찰이 그를 더 깊이 조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발견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시신이 발견된 벙커가 위치한 땅은 지아니스 가족 소유였고 그의 차 트렁크에서 수잔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이에 직면한 야니스는 무너져 자백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달리기를 하던 수잔을 보고 충동적으로 내면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고 한다. 야니스는 그녀를 2번 차로 치고 차에 태워 벙커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어이없게도 악맥에 조종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배심원다는 일을 믿지 않았고 그는 2020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으로 지아니스의 이야기가 끝났어야 하지만 사실 그의 범행은 단 한 건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야니스는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순간적인 충동이라 주장했지만 그가 연쇄살인범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이전에도 방화와 동물 학대 혐의로 2차례 경찰에 구금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범죄들은 연쇄살인범의 초기 행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그의 체포 이후 여러 여성들이 과거 그가 차로 자신들을 치료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따라서 수잔은 아마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야니스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는 그가 유튜브에 올린 삭제된 영상 중 하나였다. 그 영상에서 그는 수잔의 시신이 발견된 그 벙커 안에 흩어진 마치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들을 보여주었다. 이 뼈들은 경찰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니스가 증거를 숨기기 위해 치웠을 가능성이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 속 그의 친구가 한 말이다. 대략 이런 뜻이다. 이게 네가 그 늙은 남자 두고 간 곳이냐? 이는 지아니스가 과거에도 그 벙커의 다른 희생자를 유기했음을 암시한다. 만약 그렇다면 수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